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가뜩이나 더운 요즘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쏘이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벌 이야기인데요. 특히 무더운 올여름에 벌집 제거 신고 건수가 예년보다 훨씬 많은 편이라고 하는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당황할 수도 있는 이 벌, 그중에서도 더 무서운 말벌과 말벌집에 대처하는 법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집 주소가 경기도인 재학생이라면 이 인턴십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앵커가 주목할 수도권 소식인데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오는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2016 경기도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4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막 특성 평가, 에너지 저장, 소재 공정, 마이크로칩 센서, 미세 조류 배양 같은 이공계열 연구 분야입니다. 총 30여 개고 50여 명의 인턴을 뽑아서 현장 실습과 멘토링까지 지원한다고 하는군요. 취업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 한 번쯤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망자들은 융합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받아서 이메일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토토의 로잔나 준비했고요. 스토커투데이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기와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참 무더운 이 날씨에 우리를 더 순간순간 더 깜짝 놀라게 만드는 벌의 존재까지 참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말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집 같은 게 나타났을 때 119에 신고하면 와서 벌집을 제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노원소방서 구조대 정유철 구조대원을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구조대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벌집 제거 관련해서 좀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오늘 한 건 벌써 다녀왔습니다. 아, 벌써 다녀오셨어요? 예, 예. 아니, 그 벌집 제거 작업 최근에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예.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벌집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예. 하루 평균 적게는 5건, 많게는 한 1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특히 여름철에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오늘 벌써 한 군데 다녀오셨다는 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그 주택가에 있었던 겁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그 벌집이 있었던 거죠? 고지대 지택 밀집 지역으로서요. 예. 백사번지 쪽에 저희 노원구 쪽에 가장 취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쪽에 벌집 신고가 많이 요즘에 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 좀 주로 많이 출몰합니까? 주로 그 산 밑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요. 예. 벌집 많이 거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 그 말벌인 거죠? 말벌. 예, 보통 말벌이 많고요. 네. 말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쌍살벌, 꿀벌 등등 이 정도 보통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요. 장수말벌, 황말벌, 등검은 말벌, 요즘 동남아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쌍살벌까지. 예. 자, 예. 쏘이면 이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작업할 때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처음 작업했을 때는 저도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무서움보다는 이제 무더운 날씨에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 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더위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 벌집 제거 보호복, 그 우주복처럼 생긴 거 그거 맞죠?
그러니까 우주복이라기보다 저희가 화재 나갈 때 입는 보통 방화복을 먼저 입고요. 예. 그다음에 해충 방지용 망으로 돼 있는 작업복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입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힘든 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와, 그걸 입고 해도 사실 쏘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일단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벌집 커다란 게 어느 날 갑자기 달려있고 이러면은, 일단 신고하는 게 좋은 거죠? 아, 네. 벌집을 일단 발견을 했을 때는 근처를 일단 접근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은 먼저 자극적인 새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만약 쏘이게 된다면 해당 부위를 비눗물에 씻고 얼음이나 찬물로 냉찜질을 해줘가지고 최대한 통증을 줄이고 독성을 퍼지지 않게 응급처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화장품이나 어떤 향수 같은 냄새 나는 물질들을 바르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쏘였을 경우에는 냉찜질해줘라. 예. 만약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 살충제나 가스 분사형 분무기 등을 대고 뭐 라이터를 켜서 화염 방사기처럼 쫙 뿌려가지고 직접 제거하려는 네. 일반인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위험한 거죠? 저희도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데, 네. 일반인들이 하다가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신고를 하고 기다리신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신고를 하고 기다려라.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원님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연결했어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이 많으신데 힘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노원소방서 정유철 구조대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좀 학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동남아의 그런 아열대 기후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 조성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동남아 쪽에 서식하던 말벌이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최초로 등검은 말벌의 국내 유입을 학계에 보고했던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개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최문보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지금 앞서서 소방서에서 이제 근무하는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여름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말벌 같은 경우는 이제 초봄에 월동에서 나온 유황벌들이 이제 처음 벌집을 만들기 시작해서 대략 이제 6월부터 이제 첫 일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벌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이제 8월에서 9월이 이제 가장 벌집이 커지고 그때 이제 벌집 안에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벌집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까지 거기서 번식을 합니까? 네, 일단 쌍살벌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 한 1,200마리 정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대형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500마리에서 한 1,000마리 정도 되는데 이제 외래종인 등검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00마리에서 3,000마리 정도가 한 벌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의 토종이 아니라 외래종인 거죠? 예, 중국 저장성이 이제 원산지인 등검말벌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에 부산항을 통해서 이제 처음 유입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등검은 말벌 말고 또 다른 외래종도 있습니까? 일단 말벌 중에서는 지금 다른 종류들은 대부분 토종 말벌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2003년에 처음 발견이 되어서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외래종 말벌 중에서 외래종은 등검 말벌이 지금 현재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토종 말벌 하면 장수 말벌이나 황말벌, 쌍살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등검은 말벌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다른 토종보다 더 위험합니까? 일단 독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토종 말벌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더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등검 말벌 같은 경우는 토종 말벌에 비해서 도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존에는 이제 쌍살벌류들이 도시에서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위험했는데 이제 대형 말벌인 이 등검 말벌이 이제 도시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더 이제 위험해지고 그다음에 토종 말벌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벌집을 건드렸을 때 공격하는 벌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이 등거물 말벌 같은 경우는 개체수도 많고 덩치도 크고 특히 도심 속에서 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산간 지역이 아닌 도심 속에 살던 분들은 정말 당황할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면. 예.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 사실 국내 말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등이 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그 토종 말벌들하고 이제 매우 혼돈스러워 하시는데.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뭐 다 이제 검이 등은 예. 등이 검은데 이제 등검 말벌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다 보니까. 예. 혼돈스러워 하시는데 일단 영명으로 보면 옐로우 레그드 홀렛이라고 해서 이제 다리가 노란 말벌이다. 이렇게 이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다리가 노란 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이제 복부 대부분에 오렌지색 무늬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특징을 짓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등검은 말벌 도심 속에 나타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주변에 나타났다.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벌이 만약에 문을 열어놨는데 집 안에 들어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집 안에 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사실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예. 잘 안 나갈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또 뿌리는 모기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다가 또 쏘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뭐 사실 자연적으로 두면은 나가는 경우는 많지만 정 안 나갈 경우에는 뭐 119나 이런 데 사실 신고를 해서 조금 도움을 요청받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옷 색깔도 영향이 있다고 하던데 뭐 흰 옷보다는 검은 옷 입은 사람을 더 공격을 많이 합니까?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오류가 많이 퍼지면서 예. 이제 이 밝은색 또는 원색들이 이제 단순히 벌이라고 해서 네. 꽃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색깔에 더 공격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말벌이나 꿀벌들이 공격을 하는 것은 먹이가 있는 꽃이 아니라 이제 천적을 공격하는 그런 방어의 형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벌들 천적이 이제 곰입니다. 곰. 지금은 뭐 국내 거의 없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벌과 곰이 같이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천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곰이 이제 벌집을 이렇게 막 부셔서 그렇죠. 먹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곰의 털 색깔이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짙은 색깔에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색보다는 사실 어두운 색이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당할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사실 벌집을 건드렸을 때 예. 이제 뭐 앞에서 엎드린다거나 가만히 있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있으라고 이제 많이 또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군요.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벌이 이미 흥분을 해서 이제 공격 대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무조건 10m 이상 빨리 벗어나야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가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고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일단 벌집이 건드렸거나 벌이 주변에 날아다닌다면은 뭐 천천히도 아니고 무조건 뛰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왜 우리가 멧돼지에 대처하는 법 하면은 이렇게 좀 눈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벌은 일단 무조건 주랭랑을 쳐야 되는군요. 예, 일단 벌집이 진동이 느껴질 만큼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이미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벌이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빨리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뿌리는 모기약이나 이런 걸로는 뭐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뿌리는 모기약을 뿌렸을 경우에 나중에 벌이 죽기는 죽습니다. 네. 죽기는 죽는데 이제 워낙 얘들이 덩치가 크고 겉이 딱딱하다 보니까 살충제가
이 침투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 이미 사람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뿌린 살충제를 이제 뿌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섭네요. 이게 사실 뭐 기후가 또 변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외래종 말벌 개체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 당국의 대책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등검말벌 같은 경우에는 외래종 중에서도 사실 유례없이 굉장히 많은 그 피해 종류를 많이 나타내는 종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기존의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계 교란을 한다든지 뭐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이제 한 가지 정도의 피해를 나타내는데 등검말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을 쏘기 때문에 공중 보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양봉장에서 이제 꿀벌을 굉장히 사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계 내에서도 이제 그 화분 매개자 같은 매개곤충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예. 생태계 교란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 이게 이미 퍼진 상태에서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이제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연구나 대책이 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생활을 위협하는 말벌, 그중에서도 이 등검은 말벌 얼마나 무섭고 또 위험하고 대처가 필요한지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 계통진화 유전체학 연구소 최문보 교수였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여행 저희와 함께 떠나실 수 있고 서울시 소식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걱정 없어요. KB손해보험 안심하니까 KB손해보험 국민 희망 함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국민과 함께 희망을 쓰다 KB손해보험.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자, 이분과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식도락가이자 미식가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그 휴가하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네네. 원석 아나운서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왜 이러세요? 전 네. 정동진 아나운서도 좋아해요. 목적어가 아니었어요. 원석 아나가 좋아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좋은 곳도 소개해 주셔야죠.
이제 휴가철이니까 저희가 그 전주 여수였다가 네. 지난주에 좀 가까운 데를 다녀왔잖아요. 네. 이번엔 다시 또 여름 휴가하면 왠지 좀 남쪽으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저 멀리 남쪽으로 이름에 수도권에서. 남자가 들어가는 우리 남해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남해도로 가겠습니다. 남해도 좋습니다. 자, 왠지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고 여기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경남 남해 하면 딱 떠오르는 풍경 있잖아요. 다랭이 마을. 그리고 독일 마을.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독일 마을 아래쪽에 방풍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방풍림으로 조성된 곳이 있어요? 남해의 대표적인 그 경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산동면이라고 물건이라는 물건 마을이 있는데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이에요. 네. 산 중턱에 난 도로 밑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다랭이 논이 있고 그 아래로 집들이 옹기종기 모였는데 바로 그 앞에 활시처럼 휘어진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숲이 딱 이어져 있는데 그 네. 숲의 길이가 1.5km 정도가 된대요. 네. 면적도 한 7천만 평 되는데 거기 숲에는 천연물로 규정되어 있는 상수리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숲만 바로 벗어나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 갯내음이 나는데 빗거울을 몇 발짝만 오면 정말 우울창창한 숲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숲 안에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네. 숲길을 따라서 이렇게 데크가 쭉 깔려 있어서 바다와 산에 그러니까 산길 트레킹의 느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어허. 야, 거기가 그 독일 마을하고 좀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독일 마을의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마을에서 보면 이 방풍림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아마 독일 마을에서 보시면 저 앞에 울창한 숲길이 쭉 이어진 게 보이고 네. 그 앞쪽이 바다인데 아마 그렇게 보이는 숲이 바로 그 방풍림이에요. 그러면은 그 독일 마을부터 가는 게 좋을까요? 그 방풍림 갔다가 독일 마을 가는 게 좋을까요? 시간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약간 햇살이 좋으면 독일 마을이 햇살 좋을 때 가면 바다도 보이고 아시겠지만 사진들이 굉장히 화사하잖아요. 그림 같죠. 알록달록한 간판 지붕들을 보시려면 딱 그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제대로 보시려면 낮에 먼저 가셨다가 네. 그러니까 선선한 바람이 부을 즈음에 숲길을 들어가시고 바닷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 독일 마을도 독일 마을이지만 사실 그 방풍림의 숲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그 편안하게 좀 그 숲의 맑은 공기도 마시고 좀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면 네. 바닷가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낚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반반이에요. 바다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명 일타쌍피라 그러잖아요. 가까우니까 바다도 어차피. 한번 갔다가 숲도 한번 갔다 그 느낌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숲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굉장히 울창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고 낚시 준비해서 가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근처에 요트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가시는 김에 남해 바다에서 하얗게 띄운 그 요트 체험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차 갖고 가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도쪽을 많이 둘러보겠네요. 그런데 많이 가시는데 독일 마을에 차를 가지고 가니까 네네. 주차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래쪽에 뭐 할 곳이 있으면 아니면 좀 걸어가셔서 올라가시는 게 주차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네. 그거 조심하시면 좋고 그 방풍림 쪽에서 식당은 아닌데요. 네. 방풍림 뒤편에 되게 독특한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거기에 가면 커피 이름들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그 드립커피는 슬픈 놈, 우유는 애기 거. 그다음에 카라멜 마끼아또는 달달한 놈 해가지고 거기에는 그 메뉴판에 그런 이름들이 써 있어요. 달콤한 놈 뭐해서 그렇게 그런 카페 이름이 있어서 네. 거기 한번 가셔서 상큼한 놈 아니 시끄러운 거는 유자차. 그다음에 슬픈 놈은 이렇게 드립커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슬픈 네. 놈은 약간 드립커피에서 약간 그런 재미있는 카페가 있으니까 약간 여행의 또 다른 추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시끄럽다는 그 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이름을 가진 카페가 있어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고 바로 방풍림에서 멀지 않거든요. 네네. 바닷가 풍경 보시고 커피 한잔 하시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식사로는 어디가 좋을까요? 남해의 대표적인 밥도둑이 하나 있죠. 네. 연중 우리 밥상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재료가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그걸 쌈밥으로 먹을 수 있는 바로 멸치쌈밥이에요. 멸치쌈밥. 네. 정말 칼슘 덩어리이기도 한데 남해 쪽에 가면 그러니까 서울에는 제철되면 멸치회나 그리고 멸치 무침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남해는 가면 이렇게 멸치찌개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멸치에다가 청양고추, 고추장을 넣고 양파를 넣고서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게 매콤하게 이렇게 지글지글 지져내는데요. 집집에 따라서 우거지를 넣기도 하고 머리에서 이렇게 바득하게 지져내요. 네. 이 지져낸 거에다 쌈을 넣고 밥을 넣고 이 우거지와 함께 그러니까 되게 크거든요. 멸치들이 그걸 한번 얹어서 먹으면 세상에 푸른 생선의 고소함과 더불어서 네. 우거지의 푸근한 맛과 더불어서 밥과 어우러서 이뤄내는 앙상불이 정말 밥도둑이에요. 그 식감이 막 우적우적 씹을 때 굉장히 그 뭔가 자극되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멸치쌈밥은. 그리고 열이
그 멸치뼈 열이니까 네. 그 뼈까지 씹어먹는 고소한 맛도 있고요. 그렇죠. 뼈째 먹죠. 뼈째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쌈과 더불어 그러니까 멸치를 쌈 싸먹는다고 상상을 잘 못하시다가 가시면 바득한 찌개가 나오니까 이걸 그냥 밥에 드셔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네. 멸치를 좀 으깨서요. 양념과 함께 밥을 비벼서 그 비빔 밥을 쌈 싸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그 멸치를 쌈밥으로 이렇게 먹는 거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게 비리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전혀 비리지 않아요. 칼칼하니까 또 그렇지 그리고 않잖아요. 남해가 그 멸치가 나는 산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싱싱한 멸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싱싱한 것들은 비린내가 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멸치 사이즈가 아닌 꽁치보다 좀 작은 널쩍널쩍한 좀 커요. 아이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이렇게 바로바로 지져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참 맛있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경남 남해 방풍린 이야기 독일 마을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네. 정봉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어제 배운 단어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제 게임 배웠잖아요. 네네. 여우시. 아니. 여우시. 네, 여기서 여우는 잘하셨는데 네네. 씨가 아니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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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할 때 씨. 그렇죠. 씨앗 할 때 씨. 네. 조금 더 강하게 된소리 발음을 하는군요. 된소리 발음으로. 여우씨. 맞아요. 여우씨. 여우씨. 이게 네. 이제 그 게임인 거죠. 우리 369 이런 게임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네. 게임을 우리가 여우씨라고 하고요. 핸드폰 게임, 모바일 게임을 手机游戏. 手机游戏. 네, 잘하셨어요. 네, 휴대전화 게임은 手机游戏. 맞습니다. 여우씨가 아닙니다. 씨. 네, 자, 씨앗 할 때 씨. 8600번님 문자 주셨어요. 네. 저는 편의점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가요. 편의점 어디예요? 이런 표현들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거든요. 와, 좋은 질문인데요. 편의점 정말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네. 예전에는 슈퍼마켓을 많이 갔지만 동네에서 편의점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편의점이 더 익숙해졌어요. 어떤 네. 표현이죠? 자, 편의점을 중국어로 바꾸면요. 네. 편리점이거든요. 편리한 점. 편리한 지점. 편리한 곳. 편리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便利店. 便利店. 전부 다 위에서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음으로 한 번 더. 便利店. 便利店. 그렇죠. 랩하듯이 便利店. 손을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아래로 꽂으면서 하면 좋습니다. 맞아요. 便利店. 네,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삐 할 때 삐. 네. 그리고 삐엔. 삐엔. 엔드 할 때 엔입니다. 그래서 네. 便利店. 네. 哦 띠엔 할 때 띠자는 네. 이 쌍디귿 발음으로 띠엔 하시면 되는데요. 店. 그렇죠. 가게, 점원 할 때의 그 점자 있죠. 무슨 점 할 때. 네. 그래서 便利店이라고 하고요. 便利店. 네, 만약에 어디에요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려면 네. 在哪儿 짜이 날. 한 번 더 在哪儿 이게 어디 있어요? 이런 느낌이군요. 네. 짜이 날. 그렇죠. 그래서 在는 있다란 뜻이고 날은 어디에 있어요라고 물어볼 땐 在哪儿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붙여서 便利店在哪儿 便利店 편의점 짜이 날. 네, 편의점 어디 있어요? 便利店在哪儿 便利店 이게 편의점 짜이 날 어디 있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편의점 便利店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便利店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便利店. 자, 8567번님, 중국 便利店 편의점에는 어떤 맛있는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문자 주셨는데요. 중국에 놀러 가셨을 때 편의점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참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도 여지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저희가 방송에 잘 녹여내서 여러분께 더 즐겁고 재밌게 중국어 가르쳐드릴게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계속해서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보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출입처 서울시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서울시청입니다. 네. 자, 서울시가 관리비 등 운영 비리 문제가 발생한 민간 아파트에다가 공공관리소장을 보낸다고요? 네, 각종 비리 같은 것 때문에 주민 갈등이 첨예한 민간 아파트 자체가 대상인데요. 네. 서울시가 아파트 비리 예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비리나 갈등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민간 아파트에 SH공사가 파견하는 관리소장을 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감사직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게 됩니다.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나 감사가 규정을 위반해서 한 번이라도 과태료를 받으면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1, 2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한 뒤 시정명령 등을 통해서 비리 4천여 건을 적발해 조처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민간 아파트에서의 관리비 문제, 유용 문제 이런 것들 항상 종종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들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면서요? 네, 노령층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정보지 효자손 니우스인데요. 네. 이 효자손 니우스는 노인들의 권익이나 문화, 안전, 건강, 상담 등을 담아서 16개 면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 시니어 기자단이 직접 취재해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특징으로 이번이 네 번째 발행인데요. 노인들이 읽기 편하시도록 글자 크기를 선명하게 키웠고 사진은 용량과 해상도를 높였습니다. 이 효자손 니우스는 노인종합회관이나 제가압 노인지원센터, 노인 관련 협회, 양로원, 자치구청에 배포됐으니까요. 관심 있는 어르신들은 찾아보시면 알찬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시니어 기자단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르신들이 직접 기자로 취재도 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효자손 니우스입니다. 효자손 니우스. 참 제목도 멋지게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포대교 용산 방향 내일 밤부터 부분 통제된다면서요? 네, 정확히 말하면 반포대교 반포동에서 서빙고동으로 가는 방향의 차선이 일부 통제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서울시는 신축 이음장치 교체 작업을 위해서 불금인 내일부터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서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반포대교 용산 방향을 부분 통제합니다. 이 교통 통제는 작업 구간 한 개 차로씩 부분 통제할 예정이고요. 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포대교 이용 차량은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작업 구간 내에서는 서행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네, 불금인 내일부터 16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부분 통제가 되니까 이 구간 지나실 분들 좀 참고하셔서 운행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전기료 이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좀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 열고 냉방기 팡팡 틀면서 하는 업소들 오늘부터 좀 과태료도 부과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전력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정부가 오늘부터 이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단속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고요. 네. 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만 받고요. 이후에는 한 차례 50만 원, 두 차례 100만 원, 세 차례 200만 원, 네 차례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네. 이 단속 대상은 매장이나 점포, 사무실이나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를 가동할 때 자동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하는 행위 등이 단속이 되고요. 네. 이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계속 적발되면은 과태료를 더 낼 수 있는 거군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번 정도 적발되고 나서는 바로 이제 문을 닫으시니까 이제 과태료를 실제로 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명동 지역에 이런 매장들이 많은데 좀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있다면 좀 귀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6일까지면은 다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6일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출입하는 YTN 한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흐르는 곡은 He Was Beautiful, 클레오 레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아름답고 멋진 중년들의 취향 저격
네, 안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